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충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달래주는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이 부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면 임박해요.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사실 이제 ECB 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그런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국의 네.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네. 통화정책 회의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뭐 이번 주 후반 정도면 ECB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ECB 직원 한 명이 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느끼기에 코로나19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재난이 되고 있어요. 그런 만큼 ECB에 거는 기대감도 예전보다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쉽게 기대할 수 있는 그 부양 정책은 역시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ECB의 이제 금리 추이를 한번 보시면 사실상 이제 2015년부터는 거의 뭐 제로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5년 정도 기준 금리는 0%에 있고 수신 금리라고 볼 수 있는 예금 금리는 거의 5년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ECB 회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리 정책을 보면 현재 마이너스 0.5%인 수신 금리를 한 10bp 정도 내릴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미 마이너스인 금리를 조금 더 내린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있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 경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데 따른 효과는 일단 금리를 내림으로써 예금이라든지 묶여있는 자금을 투자 쪽으로 돌려서 금융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키운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인데 이미 시중에 유동성은 풍부해요. 그런데 그 유동성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투자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빨리빨리 이동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뭐 예금 금리라든지 기준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이런 자금이 투자 쪽으로 빨리 갈 것이냐 예.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인한 제품 공급 차질도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공급은 풍부한데 수요가 위축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공급도 위축되고 수요도 위축되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와는 약간 다른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세계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한국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면서 생산에 차질이 빚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제품 공급이 좀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유럽 지역에서 서비스업이라든지 여행업의 위축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같은 경우 중국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이제 확진자 증가율이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타격이 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은 올해 초 들어서는 1%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존 경제가 좀 회복되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태가 조금 더 악화됐다라는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태는 수요만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공급까지 위축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상승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경기 위축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금리 정책 이외의 재정 정책을 같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셔야겠죠. 지금 이번 주에 시행될 ECB 회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정책 크게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럽 내 기업 대상 자금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경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도산에 대한 위험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저금리 자금으로 이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은행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수준 하향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자기 자본 요건을
조금 이제 떨어뜨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뭐 대출이라든지 여러 기업 지원 등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가능성은 낮은 정책인데 그 가상화폐 혹은 디지털 결제 사용 촉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그 WHO에서 지폐가 코로나19를 옮긴다. 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요즘에 은행에서도 쉬는 시간에는 그 지폐를 소독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대대적인 작업이잖아요. 지폐라는 게 워낙에 이제 광범위하게 뻗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종이 지폐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디지털 화폐로 바꾸자. 이런 언급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전환 사업이 좀 촉진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기 부양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22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2에서 나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국의 정책적 공조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종료됐었던 그 G7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코로나19 충격 방어를 위한 정책 공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중국 각국의 정책 공조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전에 50bp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50bp 금리 인하를 했고 한국도 다음 금통위의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이번 22회의에서 조금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오고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꾸준하게 좀 이어진다면 지수가 생각보다 빠른 반등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22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쇼크,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붕괴가 되고 수요 위축, 또 소비 위축까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 말고 이거보다 더 한 발짝 가서 종합적인 그 패키지 내놔라 이런 그렇죠. 주장이 나오는가 봅니다. 이런 거 좀 살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도 또 할 건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5G 이쪽 좀 건드리고 있는데 고속도로에 5G 와이파이 이 설치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투자가 본격화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네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이 5G 사업이 조금 멈췄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제 멈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5G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인력이라든지 자원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5G 인프라 사업을 다시 좀 재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 중국 고속도로에 와이파이 설치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시는 베이징 내 직리고속도로 전 노선에 4G와 5G 와이파이를 설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와이파이 설치가 이미 75% 정도 완료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직리고속도로는 한 70km 정도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주요 교통 간선에 통신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 쪽에서도 중국 공공시설에 대한 그 5G 와이파이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치국위원회는 5G 네트워크 건설 가속화를 천명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바일 이 세 개 업체가 한국의 이제 통신 3사, SK, LG, KT 이제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의 그 차이나 유니콤과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지국 25만 개 건설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 개 5G 기지국 모바일 건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기존의 그 예상했던 5G 투자 시기와 규모보다 조금 더 당겨서 시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시면 한국에서도 통신 3사들이 상반기에 5G 투자를 하반기 걸 끌어다가 집중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이것과 똑같이 이제 중국에서도 5G 투자를 생각보다 더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글로벌 5G 스마트폰 판매량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 그 삼성전자가 43%로 1위예요. 하지만 중국의 화웨이가 34% 점유율로 바로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보라든지 오포 같은 이제 중국의 다른 그 모바일 업체까지 합하면 글로벌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거의
거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화웨이의 메이트 30 5G 시리즈가 중국 내에서 잘 팔렸고 화웨이가 $200 이하의 5G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 이하니까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국내 업체에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업체가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5G 특허 부분에서는 화웨이가 작년 기준 2,160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 5G 이동통신 분야에서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특허를 획득하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표준 특허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데 이 표준 특허라는 것은 그 표준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특허고요. 이 표준 특허를 이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로열티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5G 특허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5G 시장에서 중국이 가져갈 이득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5G라는 것은 결국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 4차 산업을 전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 가교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G가 이제 그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과 이제 결합이 된다면 그 VR 스마트 가이드라든지 뭐 스마트 로봇을 활용한 관광지 안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이고 의료와 결합을 한다면 5G 플랫폼을 이용해서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고 이제 스마트 홈과 결합을 한다면 이제 가전 내에 있는 많은 이제 가전들이 그 5G로 연결되는 이제 초연결 시대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5G 그 국가에 대한 위상을 중국이 가져가고자 앞으로도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5G 장비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5G 장비주에 대한 관심을 광범위하게 다시금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5G 사업 본격화 이런 작업 이제 또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19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AR 인베스트먼트 오연진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